9세기경 형성되기 시작한 프라하는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 유럽에서 벌어진 두 차례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프라하. 이곳은 중세의 모습이 가장 잘 살아있는 대도시로 알려져 있다. 체코의 젖줄 블타바강은 프라하를 동서로 가르며 유유히 흐른다. 사람들은 가을이 스며든 블타바강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긴다. 나는 먼저 운치 있는 빨간 전차에 오르는 곳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요금은 약 1,800원. 30분간 마음껏 벚꽃 탈 수 있어 프라하를 돌아보는데 제격이다. 프라하 서쪽 언덕 위에 내린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병사들의 행렬을 맞닥뜨렸다. 병사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프라하 성. 1000년 넘게 왕과 황제들이 머물렀던 프라하 성에는 체코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공화국이 들어선 지금까지도 체코 정치의 주 무대인 셈이다. 성 안쪽에 우뚝 솟은 성 비투스 대성당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성벽을 지나 성당으로 다가서면 위풍당당한 첨탑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성당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하다. 내부로 들어가면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 예술품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은 스테인드 글라스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성인들의 가르침을 압축해 그림으로 표현한 유리창이다. 19세기 말엽부터 체코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구역을 나눠 맡아 만들었다는데 18개의 유리창이 서로 다른 화풍으로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 관광객들이 특히 즐겨 찾는 유리창이 있다. 아르노보 양식을 대표하는 체코의 예술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다. 대개 스테인드 글라스는 생유리 조각을 이용하여 모자이크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알폰스 무하는 통유리에 화사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슬라브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그려낸 이 유리창은 10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중세는 종교의 시대. 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픈 열망이 건축에도 녹아들었다. Když vyjdete nahoru, tak uvidíte je krásný výhled na celou Prahu. Vidíte celou Prahu, jo, prostě z toho ochozu. Vidíte Pražský hrad, vidíte celou Prahu, řeku Vltavu a spoustu budov, prostě celou Prahu vidíte. 첨탑 전망대의 높이는 56m. 아파트 20층보다 높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287개의 계단을 오롯하게 밟아야만 오를 수 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올라서면 말로 다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Já svým zasnoubením se ti dávám. Dneska se splnil 밑에선 ten 희미하게 보였던 dávný 교회의 장식들이 또렷하게 보이고 Budeš pouze má. 가을빛을 담은 지붕들이 프라하를 수놓는다. 그 지붕들 사이로 프라하의 명물 카를교도 한눈에 들어온다. Breathtaking because a lot of churches, a lot of history. There we have some like very unusual buildings, and really whole city is really nice organized. People are nice, really kind. 첨탑을 내려온 나는 성곽에 자리 잡은 작은 길로 향한다. 황금소로라 불리는 좁은 길의 작은 집들엔
궁전 경비대원들과 하인들, 그리고 연금술사와 금세공사가 살았단다. 건물 내부는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놨다. 연금술사가 황금을 만드는 데 성공하진 못했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관광객이 밀려드는 걸 보니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나 보다. 관광객들은 번지수가 쓰인 방을 하나씩 둘러보며 과거의 삶을 상상해본다. 여러 집들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22번지. 체코의 문호, 프란츠 카프카의 집이다. 카프카는 1916년부터 1년 가까이 이곳에 살며 소설을 썼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본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문호의 흔적은 그가 남긴 작품으로만 느껴볼 수 있다. 작은 서점으로 개조된 이곳에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대표작 변신이 서가를 채우고 있다. 22번 집을 나선 나는 아기자기한 집들을 감상하며 프라하성 투어를 마친다. 언덕을 내려와 불타바강으로 향한다. 프라하의 또 다른 랜드마크, 카를교를 보기 위해서다. 두 개의 탑 사이에 놓인 카를교는 프라하성과 구시가지를 잇는다. 1402년에 완공된 이 다리의 건축 기간은 무려 45년. 그 후 400년이 넘도록 프라하성과 구시가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였다. 지금도 체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 다리 위에선 거리의 예술가가 솜씨를 뽐낸다. 카를교 교각 위엔 30개의 조각상이 서 있다. 대부분 기독교의 성인들이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체코의 국민 성인 얀 네프무츠키의 동상이다. 동상 밑에 놓인 동판을 만지면 프라하에 다시 올 수 있고 배우자가 신뢰를 지키며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3가지 영험한 효과가 있단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며 소원을 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가 보다. 나는 프라하를 떠나 본격적인 체코 가을 여행을 시작한다. 첫 번째 목적지는 체코 북부의 산악지대 체스케 슈비차르스코 국립공원이다. 슈비차르스코는 체코 말로 스위스를 뜻한다. 그런데 국경을 2번이나 넘어야 갈 수 있는 스위스와 이곳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Pravděpodobně, protože to vypadá velmi podobně jako krajina ve Švýcarsku. Taky taková malebná, hezká tady. Se můžu tu podívat potom. 멋진 풍경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뗀다. 하지만 눈에 띈 것은 불타버린 그루터기. 사방에 불타 쓰러진 나무들만 보인다. 과연 이곳이 스위스만큼 아름답다는 낙원이 맞는 걸까? 마음 한구석에 궁금증을 묻고 일단은 사람들을 따라 산길을 올라보기로 한다. 산 중턱에 올라서면 거대한 바위들이 보인다. 한때 바다였던 이곳은 퇴적물이 1km 두께로 쌓여 만들어졌다. 바위는 물음편이라 풍화와 침식을 거쳐 독특한 모양을 갖게 됐다.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예술 작품인 셈이다.
독특한 생김새의 거대 바위들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신비롭다. 그래서 이곳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 영화의 촬영 장소로도 쓰였다. 바위 사이를 지나 산 중턱에 이르니 비로소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맞는다. 하지만 감탄하긴 이르다. 이곳의 백미는 바로 프라프치츠카 문이다. 이처럼 독특하고 아름답다 보니 18세기 말부터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무른 사암으로 된 아치 상단이 점점 닳아 없어졌다. 분기가 우려돼 더 이상 아치로 올라갈 수 없다. 문 뒤에 등산로를 따라 조금 더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전망대. 여기선 공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보헤미아의 숲이다. Ich würde sagen, ich kletter gerne und deswegen sind die Felsen für mich besonders toll. Aber die Aussichten sind halt auch schon sehr beeindruckend. Ja, das hat man bei uns in Berlin eigentlich nicht. Also hauptsächlich, weil man sich hier sehr gut verausgaben kann, weil hier man sehr viel Sport machen kann und einfach, weil es sich lohnt, auf die Gipfel zu steigen, weil dann die Aussichten eben entsprechend belohnen. 하지만 지난해 일어난 큰 산불이 축구장 1,500개 크기의 숲을 태웠다. 이곳이 부디 영원한 낙원으로 남길 마음속으로 바라본다. 나는 다시 보헤미아 숲을 가로지른다.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은 카를로비 바리. 도시를 관통하는 테플라강을 따라 시내로 들어간다. 초입에 서 있는 카를 4세의 동상. 그는 체코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다. 그가 이곳에서 사냥하다 온천을 발견해 카를의 목욕탕, 체코말로 카를로비 바리라는 지명을 갖게 됐다. 그래서 테플라 강으로 흘러드는 지하수는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주요 온천들은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 콜로나다로 꾸며져 있다. 첫 번째로 찾은 1번 온천. 카를로비 바리를 대표하는 온천으로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물줄기가 12m 높이까지 오른다. (1774년에) 처음 지어진 건물은 여러 차례 새로 지어져 지금에 이르렀단다. 이곳의 주요 온천은 모두 15개. 가장 오래된 온천이 있는 트르지니 콜로나다로 향한다. 이번 온천 카를 4세는 이곳을 발견한 황제의 이름에서 따왔다. 제법 뜨거운 물줄기가 쉬지 않고 나온다. 이 온천은 실제로 황제가 이용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아름다운 기둥이 연달아 서 있는 물린스카 콜로나다로 발걸음을 옮긴다. 연신 물병을 채우는 현지인에게 이유를 물었다. No, má to v sobě spoustu různých vlastně zdravých věcí. Hořčík, železo. V každých lázních jsou nějaký prameny zdraví. Všude jsou nějaký jiný. No. Na něco jiné, něco pomáhá vnitřním orgánům, něco je na oběhové. 카를로비 바리의 일부 호텔에서는 목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물을 받아 마시며 온천을 즐긴다. 몸에 좋다 보니 노년층이 즐겨 찾는단다.
Zdraví. Slaná. Salt. Tady mi to trošku chybí ten popis. Ale budeme ochutnávat, pan doktor říká, to, co ti chutná ty nejvíc. Ochutnej postupně rameny a to, co chutná nejvíc, tak to pij hodně. 온천을 즐기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라젠스키 포아레크. 뜨거운 온천수에 입이 대지 않도록 물을 받아 마시는 도자기 컵이다. 나도 마음에 드는 컵을 하나 골라본다. 우리 돈으로 2만 원 가량 하는 이 컵은 예쁜 장식과 그림으로 꾸며져 기념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제 온천물을 마셔볼 차례. 물맛이 기대된다. 조금 식힌 후 단숨에 들이켰는데 영 요상한 맛이다. 쇠맛이 나는 바닷물 같달까? 하지만 이곳에 익숙한 현지 아이들은 거침없이 즐긴다. 너희들 괜찮은 거니? Můžu se zeptat? Je to dobrý? Jo. Jo? 좋다니 다행이다. 카를 황제가 사랑했던 카를로비 바리. 이제는 누구나 사랑하는 온천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체코의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다가오는 명절을 준비한다. 바로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준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트리에 매달 장식. 이 공방에서는 다채로운 유리구슬을 모두 하나씩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 안내자를 따라 제작 현장으로 들어가 봤다. 여기는 유리 막대를 녹여 세부 장식을 더하는 곳. 순식간에 백조가 예쁜 왕관을 쓰게 됐다. 완성된 구슬은 색을 입힌다. 액화은을 구슬에 주입하고 따뜻한 비눗물에 넣고 휘저으면 은방울이 태어난다. 여기에 다양한 색을 더입히면 기본 구슬 완성! 하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구슬마다 아리따운 모양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다 보니 가격은 꽤 비싼 편. 구슬 하나에 우리 돈 10,000원이 넘는다. 그래서 찾는 사람도 줄고 있단다. Že já doufám, že prostě to české řemeslo, nebo že tohle řemeslo nikdy nezanikne a že třeba přijdou ty mladí a my budeme moc vlastně zaučovat, aby mohli pokračovat, aby to vlastně nepřišlo právě na ty stroje, ale aby jsme se snažili prostě těma rukama, aby jsme ukázali, jo, protože jsme teď dělali právě třeba ty kontury těch Hradčan, myslím si. 체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버섯을 따기 위해 숲으로 나선단다. 도대체 왜일까 궁금했는데 메이니치에 살고 있는 현지인 가족을 방문했다. 이곳에 사는 루카 씨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가을이 되면 버섯을 따는 이유를 물었더니
체코에선 크리스마스에 전통적으로 버섯 요리를 해먹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가을부터 미리 버섯을 따 말려둔다고 한다. 예, 이게 체코 전통 바구니, 버섯 찾기 바구니. 아, 체코 전통 바구니예요? 그거 제일 중요해요. 바구니하고 네. 깔 있어야 돼요. 아, 네. 루카 씨를 따라 체코 사람의 가을을 즐겨보기로 한다. 우리 일단 여기 먼저 어린 시절 가보시고. 부모님과 네. 함께 다녔다는 버섯 인근 숲을 찾았다. 숲을 한참 거닐던 와중에 드디어 버섯 발견. 그런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네.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버섯이는 뭐예요? 어렵게 찾은 첫 번째 버섯은 아쉽게도 아. 독버섯. 동물들이 먹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먹으면 안 돼요. 1시간여 숲을 돌았지만 당초에 버섯이 보이질 않는다. 기후변화로 올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어 여느 때보다 버섯이 적단다. 이거 버섯이에요? 이거 버섯인데 이게 이게 한약에 아니면 중국 메디신 그거 약을 만들어요. 이 버섯으로. 이건 여기서 먹지 않아요? 네, 먹지 않아요. 이렇게 밑에 보면 이게 먹으면 안 돼요. 아, 먹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어렵사리 찾은 버섯들도 모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뿐이란다. 먹을 만한 건 이미 멧돼지가 파먹었다. 보헤미아의 숲을 3시간이나 헤맸지만 빈 바구니만 남았다. 가을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니 루카 씨의 어머니가 작년에 말려둔 버섯으로 전통 요리를 해주신단다. 다시 요리할 때 그냥 마른 버섯을 물에 불리고 껍질을 벗긴 보리와 향신료를 준비한다. 체코 사람들은 버섯 요리를 언제 먹을까? Jenom o Vánocích. Protože se nesmí jíst maso ten den. Je to jako postní den, nesmí se jíst maso. 기독교 교리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에는 정신과 육체를 정화하기 위해 날을 정해 금욕적인 식사를 마련한다. 고기를 먹을 수 없기에 식감이 비슷한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됐다. 돼지 기름을 바른 틀에 버섯과 보리를 넣고 오븐에 구워낸 체코의 전통 요리. 쿠바를 맛본다. 완성된 쿠바는 꾸덕꾸덕한 질감으로 우리네 약밥과 비슷한 느낌이다. 아직 크리스마스까지는 제법 남았지만 미리 그 풍미를 즐겨보기로 한다. 향긋한 버섯 냄새가 먼저 반긴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손이 멈출 줄 모른다. 체코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버섯 요리와 함께 잉어 요리도 먹는다. 그래서 가을에는 잉어잡이 축제가 열린다. 체코 남부 트레본 지역에는 500개가 넘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 이곳 로즌베르크가 제일 크다. 매년 10월이 되면 이곳에 물을 빼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잉어를 잡는다. 트레본 초입 교차로에는 아예 잉어상이 서 있다. 축제를 둘러보던 와중에 독특한 복장의 한 무리를 만난다. 사냥꾼이 쓴다는 전통 모자를 둘러쓴 이들은 바로 잉어잡이에 나설 어부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목을 먼저 축이고 있단다. 축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Co je největší atrakce? Ano, co je nejde. Asi ten zátah. Zátah ryb. Aha. A ten bude za hodinu. Plus minus, za hodinu. A můžeme taky udělat... Můžete. Můžeme, mluvit, jako nebo... Jasně. Tam, nebo... My vás veme na loď. Veme vás na loď. 그들과 함께 잉어잡이에 나선다니 요정이 묶어준 리본이 효과가 있나 보다. 어부들은 6척의 배에 나눠 타고 각자 맡은 바를 수행한다. Pak si dáte po zátahu, až bude, uvidíme, jako je na kádi, žádný rozprkávání, dáme si 4 hodinky, půl hodinky max a bude další zátah. 나도 배에 오른다. 넉살 좋은 어부가 반갑게 맞는다. Dobrý den. 물을 미리 빼둔 저수지는 수위가 제법 낮아졌다. 넓은 저수지에 흩어져 살던 잉어들이 낮아진 수위 때문에 한 곳에 몰린다. 그물을 넓게 펴 배에 걸고 진영을 갖춰 채비를 마친다. 신호가 울리면 호숫가에서는 물고기를 한쪽으로 몰고 배들은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나간다. 못해선 일꾼들이 그물을 옥죄는데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물고기가 충분히 잡혔다 싶으면 진을 변형해 그물을 잠근다. 이때가 중요한데 그물이 흐트러지면 물고기가 흩어져 나간다. 그물을 당기니 잉어떼가 힘차게 꼬리친다. 성공이다. 물고기를 담아갈 수조차가 들어오면 그물에 담긴 물고기를 퍼올린다. 얼마나 잡혔나 궁금했던 와중에 어부 한 명이 작업장으로 날 부른다. 뜰채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커다란 물고기들. 트레본이 자랑하는 특산물, 씨알 굵은 잉어다. 넉넉히 바라보는 아이에게 인심 좋은 어부가 선물을 건네보는데 큰 메기가 아이에겐 썩 마음에 들진 않았나 보다. 이렇게 잡히는 잉어는 체코 전역으로 팔려나가 크리스마스 전통 요리 재료로 쓰인다. 이곳의 잉어가 특히 인기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Jakoby přirozený potravy. Jako, jo, že není dokrmená, je to prostě přírodní produkt. 축제장 한편에선 갓 잡은 물고기로 파티가 한창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물고기로 배를 채운다. 나는 트레본 로즌베르크 호수의 잉어를 골랐다. 튀겨낸 잉어는 100g에 6,000원. 그리 싸지는 않지만 현지의 맛으로 기분을 내기엔 그만이다. 맥주 한 잔과 가을 호수를 즐겨본다. 트레본을 떠난 나는 이번 여행의 종착지로 향한다. 체코 남부의 작은 도시 체스키 크룸로프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로 유명하다.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 이 도시의 상징 건물.
말굽처럼 굽이치는 불타바강의 안쪽으로 마을이 모여 있다. 보헤미아 남서부에서 발원한 불타바강은 체스키 크룸로프를 지나 프라하로 향한다. 마을로 접어드니 500년쯤 훌쩍 시간을 거슬러 온 느낌이 든다. 산책하듯 거리를 거니는데 불쑥 크리스마스 가게가 나타난다. 아직 크리스마스까진 한참 남았는데 체코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마스에 진심이다. 공방에서 봤던 유리구슬이 반갑다. 다시 길을 걷다 구수한 빵 내음에 발걸음이 끌렸다. 이곳은 굴뚝빵, 뜨르델릭을 파는 카페. 뜨르델릭은 밀가루 반죽을 길쭉하게 내려 뽑아 원형 틀에 둘둘 말고 굴뚝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 노릇하게 구워낸다. 달콤하고 구수한 굴뚝빵은 지친 여행객의 좋은 친구. 허기진 배를 금방 달래준다. 나도 하나 주문해봤다. 아이스크림과 캐러멜 소스가 올라간 굴뚝빵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달콤하다. 굴뚝빵으로 기운을 다시 차린 나는 언덕 위에 체스키 크룸로프 성을 찾았다. 1250년 처음 지어진 이 성은 수백 년간 개축되며 지금의 모습에 이른다. 성 내부는 스크라피토 기법으로 장식돼 있는데 평평한 벽이지만 요철이 살아있는 입체 조각처럼 보인다. 성을 관통하는 길을 따라 걸으면 체스키 크룸로프를 조망할 수 있는 망토 다리에 다다른다. 따사로운 햇볕이 드리운 체스키 크룸로프의 주홍빛 지붕들은 숲의 단풍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한껏 자아낸다. 나는 이 아름다운 중세 도시에서 보헤미아의 가을을 천천히 음미한다.